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미국과 독일의 전차로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본격화되면 이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유럽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린 영토 수복을 위해 댐 붕괴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몇 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선전용으로 언론이 공개한 항공 촬영 사진을 보면 자포리자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운용 중인 독일의 레오파르트 탱크, 미국산 브래들리 전차, 미국산 M113 장갑차 같은 서방이 제공한 주요 무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가 이번 교전에서 파괴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문가들은 놀라기보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4곳에서 반격을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술적으로 전진했지만 러시아와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기갑여단을 격퇴했다며 미국과 독일이 제공한 전차를 파괴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은 러시아 국방부가 자포리자주 전투에서 파괴했다며 공개한 전차들입니다. 서방이 지원한 레오파르트2 A6 전차와 브래들리 전투 장갑 차량들이 불에 타고 파괴된 잔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을 통해 당시 러시아가 찍은 영상을 보면 물론 러시아의 선전용 영상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독일 레오파드2 전차와 M113으로 자포리자주 말라 톡마츠카를 공격해 러시아 측에 타격을 주었지만 레오파르트2 전차도 상당 부분 손실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독일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독일 레오파르트2의 실력이 들통날까봐 그토록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2 전차 지원을 꺼렸던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전선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대부분 예견되었던 결과입니다. 현재 유럽에는 레오파르트2 전차가 남아돕니다. 그간 3,600대 이상 생산돼 지금도 유럽 각국이 2,000대가량을 운용하고 있는 스테디셀러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탈냉전 후 유럽에서 지상군 전력을 크게 축소하면서 대부분 전차를 치장물자로 쌓아뒀는데 그중에 레오파르트2가 상당수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6월 스페인은 자기네 창고에 쌓인 레오파르트2 40대를 우크라이나에 주겠다고 밝혔고 핀란드도 140대에 가까운 예비 차량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옛날 전차를 선심쓰듯 보낸 겁니다. 폴란드는 레오파르트2 250여 대를 보유 중인데 한국산 K2PL 전차가 도입되면 퇴역할 것들입니다. 아니, 폴란드는 레오파르트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그 남은 자리를 신형 전차인 한국산 K2와 K2PL로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6년 12월 튀르키예의 시리아 북부 침공, 일명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 때 투입된 레오파르트 계열 전차는 이 작전에서 망신을 당할 대로 당했기에 알만한 사람은 그 성능에 대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레오파르트2 A4를 투입했는데 IS 측은 대전차 무기를 실은 픽업 트럭만으로 레오파르트2 부대를 상대했습니다. 교전은 이렇다 할 전차도 보유하지 못한 IS가 불과 몇 시간 만에 튀르키예군 레오파르트 8대를 격파하고 부대를 노획하는 것으로 끝나버렸고 당시 피격된 레오파르트2 전차 5대는 마치 옛 소련제 전차처럼 엄청난 유폭을 일으키며 포탑이 찢긴 채 날아갔습니다. 나머지 3대도 대전차 로켓 한두 발에 숫덩이가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IS가 구형 RPG-7과 AT-4 대전차 미사일로 레오파르트2 전차를 파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동종 대전차 무기 70여 발을 맞고도 멀쩡히 생還한 영국군 챌린저2 전차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방어력을 보인 것인데요. 전차도 아닌 대전차 무기를 실은 픽업 트럭에 이처럼 쉽게 격파당했다는 사실은 레오파르트2의 표적 획득, 처리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자국군 레오파르트2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우긴 것인데요. 폴란드는 한국 K2 전차의 현지화 모델 K2PL을 앞세워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를 시장에서 밀어내버렸습니다. 이후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최대 20조 원대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까지 전차 대금으로만 약 6천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방산 잭폿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한국이 15개월째 무역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폴란드 방산 잭폿이 가시적 수출 증대 효과로 나타나기 시작해 가뭄 속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방산 중에서도 특히 전차 항목 수출이 증가해 올해 1에서 4월 전체 대폴란드 수출액은 30억 9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무려 34.5% 늘어난 겁니다. 폴란드에서의 잭팟 이후 이제 한국방산은 체코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노후한 주력 전차를 교체하려고 하는 체코에서 최근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 자교역지원센터에 따르면 체코 국방부는 전력 보강을 위해 2027에서 2030년 신형 전차 50에서 70여 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모델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 신형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 미국의 에이브럼스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체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데다 일찌감치 체코에 자국의 구형 레오파르트 전차 14대를 무상 지원한다고 예고해 차세대 전차 교체 사업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코와 미국이 지난달 23일 국방협력협정에 최종 서명한 점을 들어 미국이 유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폴란드가 지난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서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 방산이 앞으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 노르웨이 사업 수주에서 K2가 독일 레오파르트와의 경쟁 끝에 아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한국과 독일 전차의 성능이 동일하다는 평가를 끌어낸 것은 상당한 성과였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인 밀란 미쿨레스키도 지난달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오파르트 2 A4S는 1980년대 중반 생산된 구소련 T-72와 유사한 구형 모델이라며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 또는 2 A8 모델은 구매에서 인도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폴란드가 한국 K2나 미국 에이브럼스를 신속히 인도받는 것과 대조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고무적인 것은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르웨이 전차 구매 비교 테스트 때 한국 K2 흑표 전차의 성능이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앞섰던 점을 보도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 방산에 관심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체코 국방부의 신형 전차 구매 프로젝트는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은 쉬지 않고 더 나은 무기 개발을 위해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가 대량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K3 전차 개발까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현재 차세대 전차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방위산업 전시회를 통해 조금씩 그 모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 미래의 한국군 기갑 전력을 구성할 전차 K3는 현존 주력 전차에서 1에서 2세대 앞서간 미래형 전차를 지향하고 있는 전차로 레일건과 신소재 장갑, 무인화된 드론 체계로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개념의 전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포로는 재래식 화포 대신 전자포인 레일건과 전열화 화포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레일건이란 신형 화포는 탄자를 전자기력으로 가속해 음속 10배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어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강력한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한편 전열화학포의 경우는 고전적 화약식 화포에서 발전한 신형 화포로 장약을 고온 고압의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 고압으로 탄을 발사하기 때문에 극초음속의 기준인 음속 5배를 넘는 탄속을 달성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선 차세대 화포 연구 중 40mm 레일건 실사격에 성공한 바 있고 이미 차기 전차용 주포로 140mm 전열화학포를 개발 완료 단계까지 진행하면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한 상태인데요. 핵심 장비인 펄스 전원 장치의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레일건과 전열화학포가 실제 K3의 주포로도 전용되어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또한 K3 전차는 자체 요격 미사일로 구성된 AP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 ATGM 등을 요격하거나 사전 파괴하는 기능을 갖추고 특히 자폭 드론을 대거 탑재해 적 전차를 한 방에 제거하는 기능을 갖출 예정인데요. 드론이 오랜 시간 공중에서 떠 있으면서 K3에 다양한 정보를 주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수주 잔액 100조 원 시대를 열었던 K방산의 고속 성장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더구나 최근 주목되는 점은 K방산의 수출 품목과 수출국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폴란드, 체코에 이어서 루마니아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 대공 미사일의 도입과 공동 개발 등에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업계에서는 조만간 또 하나의 계약 체결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